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을 한 돌싱녀입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중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돌연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제 친구들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 부럽다고 했습니다. 인물 좋고 능력 좋은 남편에 성품 좋은 시부모님, 싹싹하고 저한테도 잘해주는 형님,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결혼이었거든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고 그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 안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모습이 다 어떤 이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거였지만요. 이혼 후 주변에선 저보고 그런 남자랑 헤어진 거 후회하지 않냐는데 천만에요. 아무리 고운 비단으로 겉을 감싸도 그 속이 악취 나는 쓰레기면 결국 그 악취는 퍼져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던 그 사연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저는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용 전공을 했고 도립무용단 소속으로도 일했다가 후에는 제 학원을 차리게 되었죠. 소개로 만난 남친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IT 관련해서 본인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좋고 부침성이 좋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해서 결혼 전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부모님 그리고 누나가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누나는 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더군요.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도 아버지 사업체 운영을 함께 도운다고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분야는 달라도 양가 아버지 모두 사업을 하시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가 잘 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친도 이제 막 벤처 사업을 시작한 입장이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남친과 관심 있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랑 남친이랑 따로 몇 번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남친이 하는 사업이 꽤 유명한 아이템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투자도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이제 가족들 사이기도 하니까요. 남친은 사실 투자금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랑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는 게 너무 큰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물 좋고 성격 좋은 데다 진취적이고 능력 있는 남친, 게다가 시부모님과 형님 되실 분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았거든요. 아버님도 그렇지만 어머님은 특히나 인상이 정말 좋으셨어요. 스타일링도 그렇고 엄청 우아해 보이시더라고요. 꼭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 같은 외모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조금 놀란 건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이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는 거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 보이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처음 뵙고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 물어봤죠.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16살 차이야. 제 생각만큼이나 나이 차이가 꽤 나셨어요. 엄마가 아빠 회사 직원으로 일했대. 같이 일하다가 서로 좋아진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엄마가 아빠 회사에 종종 가서 일 돕는 것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했지만 두 분 사이가 워낙 좋아 보여서 오히려 좋게 보였습니다. 예비 형님은 성격이 엄청 화통하시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분야는 달라도 저도 그렇고 둘 다 학원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공감대도 잘 맞았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과는 공통점도 아주 많고 잘 맞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은 데다 저희 집에선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혼이었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 남친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저랑 제 여동생 둘 다 딸이다 보니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하셨는데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시겠다면서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투자에 관해서도 큰 돈이 오가는 거다 보니 엄청 많이 알아보시는데 이제 가족될 사이라고 필요하면 믿고 투자해 주신다는 것만 봐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반증이겠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혼식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저는 결혼식장 앞에서 컨셉 촬영을 한다고 해서 헬퍼분 그리고 남편과 함께 홀 쪽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이미 홀에는 오신 하객분들이 꽤 되셨는데요. 자리를 옮기려는데 입구 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어? 무슨 일이지? 근데 옆에 있던 신랑이 슬쩍 보더니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하긴 했지만 일정이 워낙 바빴던 탓에 신부 대기실로 촬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이 다 끝난 뒤 제 동생이 무슨 일인지 말해주더군요. 어떤 여자분이랑 사돈어르신하고 약간 다투시는 것 같던데? 누구? 몰라. 좀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었어. 그 옆에 딸처럼 보이는 여자 한 명 더 있고 뭐 대충 대화로는 축하해주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랬던 것 같고 사돈 어르신이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 그러다가 형부 누나 되시는 분이 경비원들 분하고 와서 그분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길래 축하해주러 온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못 들어가게 말릴까 싶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마. 그냥 좀 먼 친척인데 돈 문제 같고 우리 집에 원한이 좀 많아. 우리도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진짜? 무슨 돈 문제가 있길래. 돈 빌려달라 그거지 뭐.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시샘해서. 신경 안 써도 돼. 한 번씩 절해. 그래도 친척분이시면 결혼식은 보고 가시게 하지. 됐다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남편은 별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죠. 그저 저희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척분들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각자 일이 바빠서 여유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원에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 학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데스크에 있던 저희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봤습니다. 보통은 무용을 배울 아이랑 같이 오시는데 그분은 혼자 오셨더라고요. 성인 취미반도 있긴 하지만 그분은 본인이 직접 배우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살짝 저시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묻자 그분은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오은희 원장님은 어디 계시나요? 원장님요? 저를 찾는 거였습니다. 직원은 그 물음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저보다 어려 보였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원장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데스크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오은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저 혹시 잠깐 시간 되시나요? 무슨 시간이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짜고짜 대화를 나눴으면 한다니까요. 제가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니까 그분은 남편분 이름이 이성범 맞죠? 제 남편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움찔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여자가 갑자기 왜 내 남편 이름을 말하는 건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잠깐이면 돼요. 얘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도 신경 쓰이고 또 남편 이름이 그 여자 입에서 나왔다 보니 무슨 일인지 대화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분을 모시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제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아셨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여자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남편분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지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에겐 누나 한 명이 전부인데 갑자기 동생이라뇨. 동생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못 들으셨구나. 하긴 지도 말하기 그랬겠지. 저는 혼자 피식 비웃는 그 여자를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저 이성범 동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복 동생이요. 네? 그 여자는 자신을 남편의 이복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복 동생이라고 하면 아버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아예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얼떨떨해하자 그분이 그러더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저희 엄마가 본처세요. 이성범네 어머니, 그러니까 그쪽 시어머니가 첩이고요. 나중엔 본처 자리를 뺏은 거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가 첩이라뇨.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을 2번 했다기보다 바람을 핀 거죠. 그쪽 시어머니 되는 분하고요. 저희 엄마 놔두고 몰래 살림 차려서 애까지 2이나 낳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 낳고 나서도 한참이나 그 사실을 몰랐고요. 나중에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쪽 시어머니 되시는 한미숙이요. 애 2 데리고 와서는 저희 엄마더러 나가라고 했대요. 자기는 애도 먼저 낳았고 2이나 된다고. 그중 하나는 아들이라면서요. 갑자기 날벼락 맞은 엄마는 안 된다고 버텼는데 아빠나 그 여자나 끔찍할 정도로 저희 엄마 괴롭히셨대요. 이혼하고 나가라 그거죠. 그렇게 엄마는 버티다 결국 쫓겨나셨는데 엄마가 초반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저보고 그 집에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생긴 오빠랑 언니랑 같이 자랐는데 그것들 진짜 사람 아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를 정말 끔찍하게 괴롭혔거든요. 그 집 엄마도 저 구박하고 미워하고 본처 자식이라 그거죠. 그 집 남매도 저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아빠 있을 때만 조심하는 척하고 아빠 없으면 얼마나 때리고 괴롭혔는지. 때렸다고요? 네. 욕은 기본이고 손찌검도 잘했어요. 저 그 집 식구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밥 빨리 안 먹는다고 때리고 준비물 사게 돈 달라고 했다고 때리고 나중에는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때렸어요. 그러다가 이성범, 그러니까 그쪽 남편이요. 네. 그 인간이 또 저 때리길래 저도 죽기 살길로 집에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싸웠거든요. 저도 완전 악에 받쳐서요. 그랬더니 집 방에 있는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제 다리를 때려요. 네? 그때 무릎을 잘못 맞았는데 그 집 식구들이 병원도 안 데리고 가줘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 바람에 제 다리가 살짝 휜 거예요. 아직까지 다리를 절고요. 제 다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 저보고 그때부턴 다리 병신이라고 비웃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진짜 죽고 싶었고 저 만나러 온 엄마한테 제발 나 좀 이 지옥에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엄마랑 길거리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에 못 있겠다고요. 저희 엄마 진짜 가만 안 둔다고 아빠 멱살 잡고 난리 치셨는데 결국 엄마랑 저 패대기 치더라고요. 아빠라는 인간이요. 그렇게 저랑 엄마랑 그 집 나와서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영악한 것들인지 재산도 안 주려고 명의 다 이전해놓고 양육비도 안 주려고 가진 수단 다 쓰고요.
그것들 완전 악마도 울고 갈 것들이에요.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갑자기 저희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 관해서 늘어놓는 믿기 힘든 말들, 이걸 제가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말을 마쳤고 저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가 말하는 내용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 여자를 믿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기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참 충격이긴 한데 그게 정말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 얘기 맞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여자는 제 말에 사진을 내놓더라고요. 그 사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인데 시부모님 그리고 어릴 때의 남편과 누나 마지막으로 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여자분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찢어서 태워버리고 싶은데 혹시나 필요할까봐 남겨둔 사진이에요. 그것들 집에 살 때 같이 찍은 사진이요. 제 이름은 이윤재예요. 그것들한테 물어보면 누군지 잘 알 거예요. 제 말이 진짠지 가짠지. 아, 물론 자기들은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저희 모녀를 자기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니까요. 저희 엄마 결혼식도 갔었는데 못 봤죠. 우리 쫓겨났거든요. 그 순간 그때 결혼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동생이 해준 말도 기억나고요. 제대로는 아니지만 봤어요. 그래요? 저랑 저희 엄마예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찾아갔죠. 결혼한다는 여자가 이런 사실 다 알고도 결혼한다고 했냐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저희 보자마자 무슨 벌레 쫓듯이 쫓아내더라고요. 이성미 그 기집애랑 거기 있는 경비원들이랑 같이 저희 질질 끌고 갔어요. 여기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요. 엄마랑 저도 알죠. 가면 그렇게 쫓겨날 거란 거.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당하고 올 거란 거. 하지만요. 너무 억울해서요. 엄마랑 나는 맨날 당하고 지금도 그때의 상처랑 기억에서 못 벗어나서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요. 이렇게라도 알리지 않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서요. 대강 얘기 듣고 이름 알아내서 찾아보니 무용하셨더라고요. 도립무용당 소속이셨고 그래서 학원도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올까 말까 정말 수도 없이 고민했는데 솔직히 제 말보다는 같이 사는 남편 말 그리고 가족인 시부모님 말을 더 믿으시겠죠. 알아요.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온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니 자리를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군요. 그리고요, 이 사실도 모르실 것 같네요. 이성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만나던 여자 있었는데요. 그 여자 이성범에 임신했었는데 이성범이 때려서 유산됐어요. 네? 저랑 같은 학교라서 아는 여자였거든요. 결국 돈으로 무마했대요. 지금은 그쪽한테 엄청 잘하죠? 그 집 식구들 특징이에요. 자기들 필요할 때 엄청 잘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그렇게 괴물처럼 변하는 거. 그쪽 시어머니인 한미숙. 그 여자도 아빠네 회사에서 일할 때 저희 엄마한테 엄청 잘했대요. 사모님, 사모님 거리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아빠랑 살림 차려서 애까지 낳고 나중엔 본처짜리 꽤 찬 거지만요. 그 집 식구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여자는 나가려다가 테이블 위 메모를 뽑아 자기 연락처 써놓더라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 달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리를 절면서 학원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가 남긴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업도 있었지만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 수업 해달라고 하고 저는 상담실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아니 애초에 진짜 사실인 건지,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알던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 건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결국 직원에겐 일이 좀 있다고 하고 일찍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멍하게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했죠. 만에 하나 그게 진짜라면 저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앞으로 못 보고 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첩질하다가 본처짜리 빼앗은 것도, 남편과 형님이 그토록 끔찍하게 본처딸을 괴롭힌 것도, 그러다가 남편이 휘두른 방망이에 본처딸은 다리까지 절개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던 임신한 여자친구를 때려서 유산까지 시켰다는 말, 정말 하나같이 믿을 수 없게 끔찍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학원으로 갔는데 자기 벌써 퇴근했다더라? 전화도 안 받고 몸이 안 좋아?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몸살. 어디 봐. 남편은 제 머리를 짚으려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뭐 죽 사줄까? 아니, 그냥 조금 쉴게. 그래 그럼. 남편은 그렇게 나갔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여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여자분이 오더라고요. 저는 멍하게 얘기만 들었던 전날과 달리 그날은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제 해준 얘기 듣고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저한테 그런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했잖아요. 가만히 있기 억울했다고. 그쪽이 저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그런 말을 전해주고 가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다고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물 한 모금 먹더니 그러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아무것도 몰랐다면. 하지만 진짜 진실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저 지금 당신한테는 잘하고 문제 없으니까 전부 모른 척하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왜 이런 말을 나에게 전해줬나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때로는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덮어둔다고 덮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당신이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있으니까 잘하는 거겠지만 글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쪽 상황이 변하면 그 사람들 저한테 했듯이 당신한테도 할지 모르죠. 이성범이랑 만났다는 그 여자애 이성범이랑 결혼까지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그만큼 잘 사귀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임신하고 이성범은 그 바람에 가려던 유학 못 가게 되니까 변심해서 애 지우라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못 지운다고 버티니까 손찌검까지 하게 된 거라고요.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할 땐 언제고 하루아침에 변해서 유산 될 때까지 애를 때린 거죠. 제가 본처 딸이라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때 그런 짓 하던 쓰레기 인간이 그쪽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딴 사람으로 변하진 않겠죠. 저는 억울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쪽 본인을 위해서도 제 말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 여자분의 말을 듣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다정하던 제 남편이 사실은 앞뒤가 다르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쓰레기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요. 정말 조금의 거짓도 없어요? 없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엄마와 저 그쪽을 위해서 제가 나서줄 수도 있고요. 그 인간들이 저 가만 안 둘 수도 있겠지만 저나 엄마나 이제 남은 건 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자기 아빠랑 엄마 결혼 사진이라며 오래된 사진도 건네줬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젊을 때의 시아버지와 처음 보는 여자분이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이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름은 박순영이고 그쪽 사람들한테 말하면 누군지 아주 잘 알 겁니다. 제 이름은 어제도 말했지만 이윤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은 돌아가셨고 저는 또 혼자만의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 여자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이 결혼 자체를 물러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모르는 척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하고 그냥 덮고 살 수도 있겠죠. 당장 저에게는 너무나도 잘하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의 말처럼 저희 집이 만에 하나 어려워지거나 혹은 남편이 자기 아버지처럼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여러 이유로 제가 거슬려지면 자기 이복 동생에게 한 것처럼 또는 그 전 여자친구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군요.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직접 시댁 식구들 입으로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저는 식사 대접을 한다는 핑계로 한 음식점의 룸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까지 모두 왔어요. 어쩐 일이야.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하고. 여기 전에 부모님과 와본 곳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예뻐,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뒀어. 올케는 얼굴도 예쁜데 하는 행동도 참 예뻐. 요즘 여자들 같지 않고. 그치, 엄마?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버님, 어머님의 칭찬에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한 이유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럼 주문을 할까? 저기 잠시만요. 왜 올케? 저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 바로 본론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박순영 씨, 이윤재 씨, 누군지 아시죠? 제 입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자 남편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잠시의 정적 끝에 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분들이 누군지 솔직히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은 제 팔까지 확 잡더라고요. 자기야 그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혹시 이윤재 걔가 자기한테 찾아왔어? 이윤재라는 사람 당신 이복 동생 맞아? 남편은 제 물음에 입만 떡 벌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당황해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대신해 형님이 말을 했습니다. 걔가 진짜 너 찾아왔니? 올케. 걔가 올케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헛소리야. 걔 정신 좀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제가 뭘 들은 줄 알고 그렇게 말하세요? 어? 아니, 보나마나 뭐 지가 피해자고 우리 가족이 이상하다 뭐 그랬겠지. 그분 이복 동생 맞죠? 제 물음에 어머님과 아버님 아무 말도 못하시고 형님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올케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길래 무슨 취조하듯이 이러는 거야? 형님, 저는 이 집 가족 아닌가요? 제가 이 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은 맞지. 맞는데 올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올케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게 올케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형님은 좀 과하게 화를 내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달라진 모습을 보자 그 여자가 했던 말 모두 사실이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따졌죠. 형님, 별일 아니면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왜 하나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던데요. 제 말에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어머님도 몹시 불쾌한 말투로 따지셨습니다. 저도 제 입으로 직접 그 말을 꺼내기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불륜이셨던 거잖아요. 뭐라고? 제 말에 남편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말 가려서 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제 말에 그 우아한 어머님이 흥분하시더라고요. 너 어따 대고 불륜이니 뭐니 그딴 소리야? 네가 봤어? 아버님한테 본처 있잖아요. 지금도 멀쩡히 살아계시고. 이혼할 만해서 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린 결혼한 거고 재혼하면 불륜 소리 들어야 되니? 본처 딸이 성범 씨보다 어린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따로 살림 차려서 형님이랑 성범 씨까지 낳고 사신 거잖아요. 제가 따지자 이번에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더러 그딴 소리야. 이게 좋게 봐주니까. 저도 그때쯤 되니까 열받더라고요. 왜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그런 사실 다 숨긴 채 결혼까지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합심해서 저한테 핏대 세우는 형님과 어머님, 그리고 남일인 양 딴청 피우는 아버님을 보며 이 집 식구들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니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무슨 상관이라뇨. 정말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더군요. 자기들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니 제가 이렇게 따지는 걸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써 심호흡을 하며 말했죠.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일이라고 쳐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아니니까 모른 척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대학교 때 여자친구 만났고 그 여자애가 임신해서 결혼하자니까 못한다고 때려서 유산까지 시켰다며? 제 말에 남편도 눈알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핏대 세우며 떽떽거리던 형님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맞네. 이것도 맞아. 다 맞네.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하호호 웃는 얼굴로 뒤에서는 이런 짓을 벌여요? 남편은 제 말에 혼자 눈을 감고 떨면서 분해하더라고요. 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라 무서웠습니다. 막 자기 분해에 못 이게 하는 모습이요. 이윤재, 그 기집애가 말한 거지?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 기집애 진짜... 당신 진짜 무섭다. 감쪽같이 다 속이고 결혼해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 말이야? 내가 뭘 속였는데? 남편은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내가 뭘 속였냐고. 너는 과거 없어? 너는 뭐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냐고. 너 남자 만난 적 없어? 남자랑 잔 적 없어? 내가 첫 남자도 아니잖아. 막말로 네가 전에 남자 만나서 애 지웠는지 어쨌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남편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악담을 퍼붓는데 정말 무섭고 질리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갑자기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둘러보는데 제가 여태껏 알았던 그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던 얼굴들이 아니더군요. 끔찍하고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라는 생각과 동시에 급하게 호출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직원이 주문하시겠냐고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문을 열고 가게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저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 도망 나온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저희 부모님 완전 붕괴하시고 시아버지께 전화해서 고래고래 싸우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디서 그따위 콩가루 집안 주제에 남의 귀한 딸을 데리고 가느냐고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 싸움으로 시끌시끌했고 당연하게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가 남편에게 해주기로 한 투자금은 주기 직전인 상태였던 거였어요. 그나마 투자금까진 주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죠. 결혼이 파토가 나자 그 집 식구들은 본색을 드러냈고 저희 집도 도리어 더러운 사실을 숨기고 결혼까지 한 거라며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과거의 일이라서 이혼 사유에 대한 적법한 이유는 되지 않았고 여러 다툼 끝에 결국 돌고 돌아 협의 이혼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저희 엄마도 진짜 소름 끼치는 것들이라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치떨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진실을 말해준 그 여자분이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정말 자기 이복 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자분과 어머님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일 때문은 아니고 그 여자분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겸사겸사 이사를 계획했었대요. 여기에서의 기억은 다 지우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온 거였대요. 저는 제 근황도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절대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무슨 일 생기면 저에게 연락하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그런 소름 끼치는 것들하고 가족으로 계속 지낼 뻔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원망도 했어요. 왜 이런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나.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살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들 실체를 보고 나니 이렇게라도 빨리 끝낸 게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그냥 미친 여자가 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제 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런 결단까지 내려줘서요. 현명한 선택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 여자분과 어머님의 무운을 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다 말했지만 또 제 얘기로 너무 왈가왈부할 것 같아 적당히 아는 지인들에게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달콤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늘 웃음을 보이며 다정하고 친절해 보였던 그 집 식구들. 그때는 마냥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은 시커먼 속을 감추려고 더 겉으로는 밝고 환해 보이려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쏟게 하면서 본인들만 생각했던 그 인간들. 언젠가는 본인들도 똑같이 되갚음 당할 거란 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